많은 분들이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청력과 뇌 기능을 연구하면서 정반대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귀 건강이 곧 치매와 직결된다는 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입니다. 올해 78세이고요. 평생을 귀와 뇌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 치매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치매는 뇌의 문제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연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 영역이 위축되고 그 영향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까지 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청력 저하가 시작되고 불과 몇 년 안에 기억력 감퇴가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되거나 대화 중에 되묻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건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연구를 깊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의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이상하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대화 중에 자꾸 되묻게 되고 텔레비전 볼륨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을 걸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는 손주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멀어지고 무엇보다 제 기억력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끊겨버린 겁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난청과 기억력 저하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가 그만큼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 여파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몇 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려서 보청기까지 착용하셨는데 그래도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셨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귀 건강 운동을 시작하신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대화할 때 집중력이 살아나고 기억도 훨씬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요즘 들어 가족들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이름이 헷갈리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신다면 그건 귀와 뇌가 함께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귀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 건강과 치매를 연결하는 5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늘고 섬세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죠.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노인청각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매일 꾸준히 귀 마사지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청력 유지율이 30%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단순히 손으로 귀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말이죠. 78세 김순자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드셨다고 해요. 밤에 조용할 때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귀 마사지를 하루에 4분씩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뒤 청력이 눈에 띄게 호전됐다고 하십니다. 이명도 많이 줄었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각각 2분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귀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귀 뒤쪽을 마사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청각신경은 우리 몸의 근육과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시는데 사실 이게 청각신경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리 자극이 계속 들어와야 청각신경이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미국 청력재활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매일 15분 정도 의도적으로 소리 자극을 주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20%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전체의 활성도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76세 이한봉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신 뒤 혼자 지내시면서 하루 종일 거의 대화를 안 하셨대요. 집안도 조용하고 말할 일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매일 라디오를 듣고 그 내용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집중력이 살아나고 청력도 함께 개선됐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대화도 활발히 하신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디오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 말해보세요. 아에이오 같은 모음을 크게 발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청각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조용한 환경에만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귀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만 지내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반대로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청력이 손상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생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이 완전히 조용한 환경이나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있는 분들보다 청력과 인지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9세 박영희님 경우가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조용한 고층 아파트로 이사하신 뒤 오히려 소리에 더 예민해지셨대요.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시고 귀에서 이명도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소리 노출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다시 균형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중 2시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연소리나 라디오를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으세요. 완전한 정적도 시끄러운 소음도 아닌 적당한 배경음이 귀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명이 심하신 분들은 완전한 정적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색 소음이나 자연소리를 작게 틀어놓으시면 이명이 덜 신경 쓰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너무 조용한가요?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턱과 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 근육이 긴장하면 귀로 가는 혈류도 함께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거나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귀 건강도 함께 나빠질 수 있어요. 일본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턱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청력 저하가 훨씬 늦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턱을 움직이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74세 최철미님은 밤에 일을 가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뻣뻣하고 귀도 먹먹한 느낌을 자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턱 운동을 시작하신 뒤 이런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십니다. 턱도 편해지고 귀 먹먹함도 사라졌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닫기, 아래턱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기, 혀로볼 안쪽을 천천히 돌리기 이런 동작들을 하루에 5분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식사 전후에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찜질을 먼저 하신 뒤 운동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뻣뻣하거나 귀가 답답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귀 청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귀지는 사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봉으로 자꾸 파내려고 하면 오히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고 결국 귀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한의과학회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응급실에 귀 손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 40%가 잘못된 면봉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면봉을 너무 깊이 넣다가 고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81세 정인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평소 귀가 간질간질하다는 이유로 매일 면봉으로 귀를 파셨는데 어느 날 실수로 너무 깊이 넣었다가 고막에 구멍이 생기셨대요. 그 뒤로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하신 뒤 귀 입구 부분만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귀지가 신경 쓰이신다면 미지근한 식염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느리고 감염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귀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기관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관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귀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면봉으로 파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귀 건강의 핵심입니다. 귀 마사지 부족, 소리 자극 부족, 정적과 소음의 불균형, 턱 근육 긴장, 잘못된 귀 청소 습관, 이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청력은 물론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변화가 생기죠. 매일 4분 귀 마사지,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저녁에 잠들기 전 2분,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귀 뒤쪽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 귓불도 살짝 잡아당겼다 놓기를 반복해 주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벼서 귀에 갖다 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귀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마사지를 피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나쁠 때 자극을 주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소리 자극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조용한 환경에만 계시면 청각신경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시끄러운 곳에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소리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60데시벨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게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 크기예요.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거나 자연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새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 소리를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배경으로 깔아놓고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라디오 듣고 따라 말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따라 말하면 청각과 발성기관이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뇌 활성화에 아주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켜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완전히 조용한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극단적인 방법이니 중간 지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적과 소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조용히 지내시고 또 일정 시간은 적당한 소리가 있는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완전한 정적은 오히려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명이 심하신 분들은 특히 조용한 환경을 피하셔야 합니다. 조용할수록 귀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백색 소음이나 자연 소리를 작게 틀어놓으시면 이명이 덜 신경 쓰입니다. 잠들 때도 완전히 조용한 것보다 작은 소리가 있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 준비하실 때는 자연스러운 생활 소음이 있고 식사 후 신문 보실 때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낮에 산책하실 때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을 가지시는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안은 지금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나요? 너무 조용한가요?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큰가요? 턱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턱과 귀는 정말 가까이 붙어 있어서 턱 근육이 경직되면 귀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특히 자면서 일을 가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턱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꼭 턱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닫기를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아래턱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기, 이것도 10번씩 양쪽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혀로 입안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리기,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턱 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따뜻한 찜질을 5분 정도 해주시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실 때 턱을 가볍게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턱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하루 종일 턱이 편하고 귀도 덜 답답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을 먼저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상쾌합니다. 귀 청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으니 억지로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면봉을 사용하시더라도 귀 입구에서 1cm 이상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 이상 들어가면 고막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샤워 후에 귀 입구만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는 겁니다. 물이 들어갔다 해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정말 귀지가 많이 쌓인 것 같으면 미지근한 식염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봉을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귀 입구만 살짝 닦아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으니 너무 자주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귀 청소를 매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귀가 스스로 깨끗해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면 청력은 물론 기억력까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매일 4분 귀 마사지, 적당한 소리 자극, 정적과 소음의 균형, 턱 운동, 안전한 귀 청소,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귀 건강은 단순히 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와 직결된 위험 요소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 영역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까지 퍼집니다. 결국 청력 저하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력이 떨어지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뇌활동이 감소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력을 유지하면서 뇌활동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기억력이 또렷하게 살아있고 집중력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4분 귀 마사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귀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둘째, 의도적인 소리 자극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정적과 소음의 균형입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과 소리 있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세요. 넷째, 턱 운동입니다. 입 벌리기, 좌우로 움직이기, 혀 돌리기를 꾸준히 해주세요. 다섯째, 안전한 귀 청소입니다. 면봉을 깊이 넣지 말고 귀 입구만 살짝 닦아주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8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귀 마사지와 소리 자극입니다. 이 2가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귀 마사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실 때 귀 뒤쪽을 2분간 마사지해 주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2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단 하루 4분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또렷한 청력과 선명한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청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 건강과 함께 뇌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생활 속 두뇌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운동, 숫자 기억법, 이야기 만들기 같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귀 건강과 두뇌 운동을 함께 실천하시면 치매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은 요즘 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